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멋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다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입니다. 2017년 2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류시화, 시인이자 명상가예요. 일상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신비한 세계를 빚어내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러한 책으로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멋지죠? 그리고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또 인도 여행기로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산문집이에요. 총 51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어릴 적에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 있죠. 이게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고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진지하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우리가 하는 그 질문들에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답을 해줬지? 어느 타이밍에서 삶이 나한테 답을 해줬는지 모르겠던데, 찾아볼게요. 이 말은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51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쾌렌시아예요.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맞나요? 이게 쾌렌시아? 스페인에 있는 투우 경기가 있어요. 투우 경기 중에 소가 막 뛰댕기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소만의 장소가 있대요. 그 경기장 안에서, 그 뻥 뚫린 경기장에서. 그래서 거기로 가서 쉬게 된대요. 바로 그 장소를 쾌렌시아라고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우사는 소가 회복을 하는 그 장소, 즉 소의 쾌렌시아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소를 지치게 하는 거죠. 지은이는 여기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만의 쾌렌시아가 있나요? 있다면 어디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아니면 어떤 것일까? 혹은 언제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나 자아 회복을 위한 쾌렌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럼 소만도 못한가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즉, 쾌렌시아가 혼자만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지인들과의 어떤 수다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PC게임이나 PC방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노래방에서 혼자 열창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영화, 뮤지컬, 등산, 정말 다양하겠죠.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혹시 그 쾌렌시아로 가지 못해서는 아닐까? 아니면 쾌렌시아가 없는 것은 아닐까? 어쨌건 간에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필요한 쾌렌시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필요하겠죠? 있어야 됩니다.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만드세요. 자, 두 번째는 화가 나면 소리 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나면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처음에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화가 났다는 감정에서 이미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상대방과의 가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대 상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달달한 연인이 사랑할 때는 굉장히 붙어서 속삭이듯이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하죠. 그것도 웃으면서 다 알아들어요. 나 세상에 참 왜 그럴까요? 맞아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과의 가슴의 거리가 속삭여도 들릴 만한 거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이 내 바로 앞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오고요, 나머지 90%는 적절하지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온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멀리 밀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를 내봐야 자신이 제일 괴로워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괴롭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의 실수를 제대로 꼬집을 기회를 또 잃어버리게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침착해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기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래요. 결국엔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용서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정말 제대로 설명한 그런 말이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제일 불편하고 제일 신경 쓰여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걸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정작 힘든 건 누구겠어요? 접니다.
맞아요. 제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까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보세요. 용서가 더 쉬워질 겁니다. 혹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래서 힘드시죠? 이제 그만 자신을 그 분노와 증오에서 놓아주세요. 그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용서를 하는 건 제 자신이잖아요.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가지세요. 뭘 좋은 거라고 갖고 있어요? 좋지도 않은 거. 용서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그 문제의 무게가 아니라 그 문제,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물병은 들기 어렵지 않죠. 근데 쉬워요. 물병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하지만 이것을 10분, 20분, 1시간 들고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물병이 무거워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살지 말고 내려놓아야 삶이 힘들지 않아져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상처는 그 무게를 더해져서 정말 자신을 짓누를 거예요. 혹시 오래된 일 중에서 아직도 기억하거나 상처를 곱씹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별 도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들고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었다고 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상처는 정말 커집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 살지 말고 홀가분하고 즐겁게 살아가자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멋지지 않나요? 다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의 80%는 두려움의 바탕을 둔 것이다. 나는 정말 잘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멋지죠? 나무에 앉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멋집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저렇게 바라봤어요. 정말 작가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한 문장 정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살기에 의미와 스토리가 녹아져 있다. 부인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계속 잘 살길 노력하자. 이겁니다. 제가 쓴 거라서 그런지 좀 멋지긴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선물 받고 하루 만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어요. 잘 읽혀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 물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삶이 이미 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